제가 그 기존에 그 반도체나 기판 만드실 때 위로 이렇게 적층하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신호선을 제가 이거는 다음과 같은데 물기를 아래층에 아래로 내려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식 구조입니다. 이걸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 전체 반도체 부분에 그렇죠. 차가운 바람을 쐬주면 됩니다. 차가운 바람을 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발열 문제가 해결됩니다. 외부에서 차가운 바람을 팬을 하나를 동원해서 쏴준다는 거죠. 그러면 발열 문제가 상관없이 유행에 계속 적청할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은 그런 발열이 없어진다는 뜻이겠죠. 아니면은 저기 광섬유선 신호선으로 처리를 하고 신호적인 것과 전기적인 것을 제 방식대로 따로 구분해 갖고 전기적인 회로 이제 구리 회로를 따로 그리고 신호적인 것만 위로 적층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신호 저장과 신호 송수신 구조만은 광섬유선을 갖다 판으로 만들어 갖고 적층해서 올리는 이런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구리 방막 방식이다. 그러면 광섬유 방식이다. 그러면 뿌려 가지고 하거나 인쇄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인쇄 방식으로 해서 서로 대중소 이렇게 틀리게 만들면 흐르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회로를 그리지 않아도 아주 굉장히 작은 크기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인쇄 방식도 이게 가능하고요. 인쇄 방식 위에 곧바로 우유를 갖다가 코팅, 유리석용 코팅제나 의류 방수제 이런 것, 세라믹 코팅제 같은 걸로 코팅을 한 후에 위에다 적층을 좀 코팅을 좀 두껍게 하면 되겠죠. 저 두껍게 한 바를 그 적은 없는 거예요. 신호적인 선, 특히 신호적인 선은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올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그 욕실용 그레이종 302, 욕실용 그레이종 302를 이용해가지고 그걸 좀 굳힌 다음에 방수 구조가 된다 그랬잖아요. 방수 구조가 되면서도 열을 차단시켜 줄 수 있어요. 욕실용 그레이종 302를 위에 도포시켜서 층을 형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발열 구조를 해결하면서 유로 적층할 수 있습니다. 이게 광섬유 같은 것도 이게 구리적인 것도 이제 그렇게 하고 전기적인 방식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구리를 가지고 이제 동축 케이블도 있으니까 신호적인 방식도 이게 동일하게 입자굵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나 대중소 이렇게 하거나 이러면 신호가 흐른다 그랬죠. 전기도 흐르고 이거 두께를 서로 틀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파동 방식으로 펄스 방식으로 흐르게 하기 위한 구조는 서로 두께가 이렇게 틀린 이런 선들이 이렇게 하나의 그러면 로맥스 4.0이다 그러면 똑같은 두께라면 두께가 틀린 것이 이제 선이 들어가지고 전력을 업시켜주고 펄스 방식으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광섬유도 똑같은 광섬유 선이지만은 틀린 두께가 틀린 광섬유 선을 인위적으로 두 개나 세 개를 배치하는 것도 펄스 방식으로 파동 방식으로 바뀐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술 이제 이 기술 사용하시면 이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층을 좀 이렇게 층층층 할 때, 층층층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기를 사이즈를 좀 줄여가지고 층층층 시키는 방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층층층 옆으로 좀 빗겨나가지고 층층층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입체적인 디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광섬유 판을 만들어 가지고 광섬유로 서로 신호선을 대중소 이렇게 하면 신호가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입자나 프린팅 방식으로 인쇄 프린팅 방식으로 이렇게 흐르면 해주면은 엄청 빠르게 되겠죠. 거기를 이제 유리석용 코팅제나 이런 것들로 코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리석용 코팅제나 우리 방식으로 코팅을 해가지고 위에다 이렇게 그 자체도 코팅해주고 이제 위에다가 이제 판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판은 다양한 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판이 있을 게 욕실용 그레이종 301을 그냥 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좀 더 경화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판을 만들어갖고 위에다 쭉쭉 올려도 되고 광섬유 자체를 어떤 거든 간에 광섬유 자체를 이렇게 아크릴 기반에서 하든지 아니면 나일론 90 투명도 90%짜리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아주 얇은 필름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위에다가 광섬유선을 그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신호적인 저장으로 사용해 주는 거죠. 이 방식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웨이퍼를 대신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아크릴을 가지고 이렇게 웨이퍼를 하거나, 뭐 그래서 합성섬유 나일론 가지고 아크릴 웨이퍼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위에다 뿌리기만 하면 되니까, 뿌리거나 인쇄하면 되니까. 그래서 강섬유 판을 만들어서 위에다 적층하는, 신호적인 부분만 적층하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가 전기 흐르는 부분만 구리선으로 해주면 될 일입니다. 전기 막 위에로 2층, 3층 올라갈 때 전기적인 부분이 필요하면, 전기적인 부분이 필요하면 그 이제 전기를 구리 회선을 같이 이어주면 되는 거죠. 2층, 5층 올라갈 때. 또는 신호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동축 케이블처럼 아주 머리카락보다 얇은 해가지고 그렇게 구리회로처럼 신호적인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뭐 구리회선 이게 그어가지고 구리회선을 그려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차세대 디램 만들 때 중국에서 이렇게 그 기존에 있던 캐패시터를 없애고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더 하나 더 늘린다 그러는데, 이게 제 방식의 그 전기 회로, 그래서 회로를 그을 때 안에다가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두꺼운 부분을 해가지고 사실상 전봇대 구조, 캐패시터 구조를 콘덴서 겸 배터리 겸, 근데 카패시터죠. 그걸 가지고 카패시터를 대신한 것 같은데, 회로에다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전력을 멀리 보내는, 송전하는 전봇대도 되고 콘덴서 배터. 그래서 아마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하나 더 늘리고 카패시터를 없애신 것 같은데, 그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위적으로 기존의 어떤 실제 일단 반도체가 아니라 실제 전기선이라 할지라도 제 방식을 사용하셨으면, 여기다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하나의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전기를 보냈을 때, 한전이다 그러면 송전했을 때 멀리까지 송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전기선 구조, 이거 자체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반도체 회로만이 아니라 전기에서도, 기존의 이게 전기선에서도 그걸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전봇대식으로, 이게 콘덴서 겸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콘덴서가 카패시터입니다. 카패시터. 이런 식으로 카패시터가 되는 거죠. 일종의 전기선. 그러니까 반도체 회로선도 이런 식으로 한 개 아니라 두 개, 세 개를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패시터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중국에서 아마 3D 디램 기술은 아마 이것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이거는 일반 전기선인데 두터운 부분을 인조로 만들어서 전력을 멀리 송전할 수 있게 한 이런 구조, 이 구조 자체는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이게 어떤 히터 방식이라든지, 이게 히터 같은데 코일식 히터 이런 것들은 중간에 또는 백열급 필라멘트 이런데 들어가서 두꺼운 부분을 인조로 만들어서 이렇게 열을 많이 발생하게 한다. 이제 꽈가지고 열을 많이 발생하게 하는 이런 기술은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여기다가 중간에 이렇게 뭐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해가지고 백열고무 전구 같은 거 필라멘트에 조금만 약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거기다 이제 열이 축적하게 해서 빛을 많이 내게 하는 이런 방식의 백열고 필라멘트와 다른 모든 필라멘트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촛불 만드실 때 심지 구조를 여러 개로 만들어 가지고 촛불을 좀 보다 이렇게 많이 탈 수 있게 하는 이런 촛불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심지를 갖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나서 불이 많이 붙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기술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코일 이렇게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두터운 부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열을 발생하게 해서 히터하든지 백열고 필라멘트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빛이 많이 발생하게 만든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그 반도체는 그 유선과 무선이 같이 결합된 구조일 수 있습니다. 유선과 무선이 같이 결합된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3D 디램이 보다 또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약간 구리회선으로 정기적인 방식은 주고 회선을 통해서 신호적인 방식은 무선 신호를 통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위에 적층할 수 있는 거죠. 예, 적층이 이제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서로 파형이 똑같은 거라도 거리를 띄어서 그래서 신호에 방해되지 않게 하나는 인식 코드, 비밀번호 각 부품에 하는 방식으로 하나는 이렇게 신호선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전파를 할지라도 여러 개를 묶어서 할 때 그때 신호가 뚜렷하죠. 그래서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으로 이렇게 인식 코드 각 부품에 대한 인식 코드 방식으로 해서 그 부품이 이제 정확히 서로 송수신 구조 인식 코드가 맞아야지 암고가 맞아야지 그 부품으로 신호를 보내는 건데 엉뚱한 놈이 받으면 어떻게 해요? 전화번호를 부여를 하는 거죠. 각 부품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쏘거나 그리고 하나는 비밀 코드, 하나는 서로 파형이 똑같은 이렇게 전파를 쏘거나 해서 그리고 하나는 비밀 코드, 비밀번호 방식으로 해서 전화번호를 부여해서 각 부품과 송수신 구조를 가지면 재기술입니다. 삼성페이에서 이거 쓰셨던데 재기술이라는 것은 삼성 설계도 아마 반도체 설계도 보면 제게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SK도 보니까 신문에 대놓고 예, 회로에다가 동그랗거나 네모나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인위적으로 거기 이제 그 컨덴서거든요. 예, 컨덴서처럼 전선을 구리선이나 뭐 이렇게 반도체는 이제 그렇죠. 회선 구조가 되겠죠.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서 그 전력을 증폭시켜주거나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기술인데 광섬유에도 그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아마 삼성도 같은 기술을 사용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휴대폰 아마 저장 기술도 댓글 사용하셨을 거예요. 전기 저장. 휴대폰에서 전기를 이게 전력선을 틀리게 해서 중앙 통제 장치를 통해서 전류량을 이렇게 틀리게 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기술 구조. 아예 그냥 전기선으로 틀리게 해서 전원을 공급해주는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 부분을 저는 일일이 소송하지 않습니다. 소송하지 않고 저한테 기술 사신 분이 대신해서 전 세계 반도체 업체를 다 조사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거 안 쓸 수가 없어요. 차세대 모든 반도체 기술, 기존의 모든 반도체 특허는 아마 다 사라질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주요 기술은 사라지고 제 기술을 통해서 모든 반도체가 앞으로 그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전부 다는 아니겠죠. 그 중에 핵심 기술이 제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구리선과 광섬유선이 같이 있는 반도체 또는 기판 또는 제품 안에서 그것이 같이 사용됐을 때 TV다, 가전에서 사용했을 때 기기에서 이렇게 신호선과 전기선을 따로 구분해서 쓰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동축 케이블보다 얇게 뽑아가지고 아크릴 관 안에 넣어주거나 아니면 합성섬유 나일론 관 안에 넣어주거나 또 다른 관에 넣어가지고 PVC나 PP, 이렇게 어떤 펫 여러 가지 사용해서 관을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통로관을 그 안에다 심지를 현재 있는 동축 케이블은 신호선이니까 그거보다 더 얇게 머리카락보다 얇게 넣으면 한 케이블 안에 그렇죠 몇 개도 들어갈 수 있어요. 5개, 10개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사로서는 하나의 케이블을 갖다가 전부터를 통해서 구축을 하는데 그 안에 10개 들어갈 수 있으면 그렇죠 완전히 놀라운 경제적인 이득이 되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동축 케이블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동축 케이블 안에 이제 어떤 뭐랄까 신호선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크릴 관에 유리석용 코팅제, 의류 방수제, 세라믹 코팅제라든지 코팅 방수제 해가지고 내부를 좀 더 보호를 하거나 이렇게 선 자체도 그게 칠해줄 수 있다. 기존의 모든 전기선 구조에도 유리석용 코팅제, 의류 방수제 넣어가지고 좀 더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거나 또 광섬유 선으로 사용했을 때 광섬유를 기존의 석영 유리관 안에 석영 실을 넣어가지고 그 석영 유리관 안에도 광섬유 실을 넣어가지고 그 새로운 광섬유를 만드는 거예요. 이 기술 구조 대체 기술 구조에 나옵니다. 광섬유 내신 구조에
유리석용 코팅제, 의류 방수제 같은 것을 코팅해서 안쪽으로 빛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광섬유도 제 기술 구제에 해당합니다. 아크릴을 광섬유 선으로 하고 아크릴 선을 아크릴 실을 광섬유 내신 구조로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 안에다 유리석용 코팅제를 바르고 또는 세라믹 코팅제, 의류 방수제, 같은 다른 코팅 방수제를 발라가지고 빛을 안쪽으로 모으게 하는 기술, 그것은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크릴 관, 아크릴 선 또는 합성솔 나일론 90%짜리 있어요. 그거를 90%짜리를 나일론 관으로 삼고 나일론 실을 거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달아서 지금 현재 있는 광섬유 방식보다 훨씬 더 신호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탄소섬유 만드실 때 아크릴을 대신해서 합성선 나일론 90%짜리를 합성선 나일론을 대신해서 탄소섬유를 만드시고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탄소섬유를 만드는 카본 소재를 만들 때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의류 방수제, 유리막 코팅제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따가 욕실용 그레이징 성공률 원료 형태나 어떤 형태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펠리클 만들 때 반도체 이게 그 반도체 만드실 때 펠리클 필름을 아크릴로 하시거나 아크릴에다가 이렇게 유리 그 뭐냐 욕실용 그레이징 성공률 원료 형태나 어떤 접착제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또는 유리석용 코팅제를 발라주는 것, 유리석용을 발라서 발라줘서 하는 것, 또는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의류방수제 같은 걸 바를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이것을 발라가지고 층을 형성해주거나 절연 구조를 이루어주거나 이렇게 발열을 해결하거나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라텍스 종류는 라텍스 장갑도 될 수 있고요. 라텍스 장갑 물새죠. 고무 장갑, 고무 장화 이런 것들. 물새는 비닐. 근데 욕실용 그레이종 성공유를 넣어서 방수 구조를 만드시거나 유리석용 코팅제, 그다음에 의류 방수제를 넣어가지고 이것을 방수가 잘 되게끔 만들어낸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세라믹 코팅제, 방수천, 방수포, 당스텐트 또는 이불조차도 그렇습니다. 이불에다가 이렇게 베갯잎, 의류 방수제 넣거나 유리석용 코팅제, 의류 방수제 넣거나 욕실용 그린 상공유로 방수 구조를 이루어갖고 땀이 안쪽으로 베개 소매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기술. 그래서 그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커버 있잖아요, 베개 커버. 솜 보면 안에 노랗잖아요,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솜을 바꾸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아예 그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여기서 모든 옷 같은데 이런 식으로 방수 구조를 만들, 비옷 같은데도 그렇고 비옷도 물새요. 그래서 거기다 욕실용 그레이징 상공유를 올려나 제품형태로 넣고 유리석용 코팅제나 의류 방수제를 추가로 해서 비옷 만드시거나 우산을 만드시거나 각종 천 같은 거 이불천 합성솜을 실에다가 넣으면 색깔이 뚜렷해집니다. 유리석용 코팅제 넣으면 의류 방수제도 넣을 수 있고 이런 식은 제 기술입니다. 합성섬유 실을 만들 때 안에다 내신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안은 튼튼한 안에는 이렇게 약간 아크릴이고 안에는 아크릴 들어가고 이렇게 아크릴 실 들어가고 겉에는 이렇게 합성섬유 나일론이 들어가는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합성섬유 실에다가 안에다가 이렇게 서로 꼬아놓고 좀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꽈주는 합성섬유가 들어가고 낚싯줄 만들 때 이제 그렇게 돼요. 낚싯줄 만들 때 꽈배기처럼 꽈가지고 만들고 거기다 낚싯줄을 위에다가 근데 위에다가 도포를 해서 낚싯줄을 만드는 이런 낚싯줄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낚싯줄에다 밴딩 구조를 넣어가지고 낚싯줄을 튼튼하게 만드는 밧줄 종류도 안에다가 내신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신 구조를 꽈가지고 내신 구조를 만들고 그 위를 다시 밧줄 구조로 엮여서 밧줄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용리의 줄이 다 그렇습니다.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합성섬유로 실을 만들 때 천을 만들 때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 의류 방수제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다가 욕실용 그레이징 성공유를 넣어서 추가로 방수를 하거나 도포를 해서 스프레이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때가 잘 안 타겠죠. 그래서 거기다 넣어서 만드시면 합성 솔루션을 만드시면 때가 잘 안 타는 옷이 나오게 됩니다. 금방 이게 저기 천으로 닦기만 해도 딱 코팅이 돼 있으니까 제품 자체 만들 때부터 코팅 구조가 들어가니까 뭐 여러 번 이렇게 세탁을 해도 안 없어지고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벽 실크를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실크 벽지 만들 때 유리석용 코팅제, 의류 방수제 이런 것들을 세라믹 코팅제 넣어서 벽지를 실크 벽지 만드시거나 그다음에 단열 벽지 할 때도 뭐 이런 것들 모든 형태 벽지나 장판 만들 때 이걸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에폭시에다가 제품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의류 방수제 넣어서 만드시거나 그 위에다가 다시 에폭시에다가 유리석용 코팅제를 발라줘서 제품을 판매하시면 제 기술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코팅 구조를 만들어주면 훨씬 좋으니까요. 모든 철판과 모든 금속판, 모든 금속 제품들을 만들 때 나사, 목 같은 데도 유리석용 코팅제를 넣어서 만들고 세라믹 코팅제, 유리방수제를 넣어서 만드시거나 이런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녹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철판과 모든 철근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금속 가공할 때 안에 심지 구조를 넣어가지고 가로, 세로, X자, 정형적인 심지와 꼬불꼬불 그리는 심지, 그다음 기타 어떤 형태의 알갱이든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철을 뭐 이렇게 그 금속 제품 철판 만드시면 제 기술에 내진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동차 강판 만들 때 현대기아차 같은 곳, 폭스바겐이나 뭐 다른 데서도 강판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볼록볼록하게 뽁뽁이처럼 만들어가지고 생물을 부어서 만드시는 경우 하나의 판으로 만들 여기다가 여러 겹 이런 구조를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드시는 용수철 탄력이 강한 볼록과 오목이 같이 있는 구조의 이런 형태를 가지고 샘물로 덮어져서 만드시는 경우 이것을 여러 겹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 방식의 강판 제조 자동차용으로 아마 들어가거나 항공기용으로 들어가거나 특수 강판으로 다 들어가겠죠. 참 뭐 여러 군데 건축 자재는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 심지, X자 심지 이런 식으로 꼬불꼬불 심지를 넣어서 제품 만든 내진 구조의 철판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알갱이 같은 뭐 삼각형 네모같은 동그랗던 알갱이 넣어서 만드시면 설사줄 같은 걸 꽈가지고 알갱이를 넣어줄 수 있고 가로, 세로 심지를 넣으면 굉장히 강한 그 철판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샘을 부으면 되니까요. 영수철인데 기존의 영수철에 대해 약간 두터운 부분이 중간중간 대나무 매듭구처럼 있습니다. 강한 영수철 구조가 됩니다.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 이걸 기술 구조를 피하기 위해서 영수철의 사이를 가깝게 해서 이런 효과를 내는 것도 제 기술입니다. 영수철 안에 여기 보면 여러 개의 영수철, 여기 영수철 안에 보면 동그랗거나 네모나게 해서 인위적으로 두터운 부분을 틀리게 해서 강한 반탄력을 만들어내는 영수철도 제 기술. 층 방식으로 해서 사이즈가 틀리게 만들어서 영수철을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나옵니다. 영수철 안에 여러 개의 영수철에 달려 있는 경우, 그것은 이제 판에 고정시키고 철봉 같은 걸 이어가지고 가로 세로 이렇게 해서 그걸 다시 이렇게 철판이나 어떤 금속판 또는 나무판, 플라스틱판으로 고정을 시켜가지고 부서지지 않아야 되겠죠. 플라스틱 만드는 침대 스프링으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쇼파, 또 의자 스프링, 모든 형태의 스프링 형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이 산업관에 들어가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의자 부분과 산업관의 다리 이 부분에 대나무 매듭 구조, 뭐 밴딩식으로 동그랗게 원형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사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모양은 뭐 삼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수백 가지니까요. 그래서 대나무 매듭 구조에 인위적으로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서 구조를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다리, 이런 부분은 산업용 모든 다리,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골프채 자루, 삽자루 이런 것들 자루 부분에 원형식 밴딩,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여기서 두께와 길이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 골프채에 홈 파주는 거, 7번 아이언과 모든 골프채에 홈을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세모나거나 뭐가 됐든 홈을 파줘서 장타를 나게 하는 그런 기술 구조,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거 맞습니다. 낚싯대에 대나무 매듭구처럼 원형 밴딩을 넣거나 낚싯대 만들 때부터 안에다가 심지를 하나 넣어가지고 하나의 심지를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 심지 구조를 넣어가지고 받아들이게 그 안에서 충격, 부러지는 충격을 분산시켜주는 이런 기술. 심지를 넣을 때 이게 그렇죠. 뭐냐면 원형통이잖아요. 낚싯대 원형통인데 그 안에다 심지를 넣어줘가지고 같이 붙여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심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원형통이 있으면 거기다 바로 원형통 바로 표면에 안쪽 표면, 안쪽 구경에 그냥 붙여가지고 심지 구조를 양쪽으로 2개 넣어주면 2개나 3개 넣어줘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튼튼한 낚싯대가 됩니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다. 낚싯대 대나무 매듭식으로 밴딩으로 해가지고 밴딩식이나 뭐 두터운 부분 인조로 만들어서 낚싯대를 튼튼하게 하는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 예전에 낚싯줄에다가 안에 심지 구조를 넣어서 낚시 구조를 만들면 심지 구조 꽈가지고 넣어주는 그런 꽈배기처럼 까갖고 안에 심지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낚싯줄 만들어도 제 기술 구조다. 낚싯줄에다가 인정으로 밴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만들어주거나 그물을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이게 그렇죠. 이렇게 분산을 힘을 축적하거나 해서 잘 당겨줍니다. 이거 엄청 잘 당겨주고 이게 또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고 해서 맞습니다. 원형으로 만드신지 사각으로 만드시 두터운 부분만 만드시면 돼요. 모든 밧줄 구조도 이런 식으로 두터운 부분을 인조로 틀린 부분을 만들어 놓거나 내신 구조를 꽈배기처럼 꽈주고 그다음에 밧줄을 그 위에 다시 한번 구성하는 이런 형태의 모든 밧줄. 이것은 뭐 철근이 됐든 뭐가 됐든 제 기술 구조에 잘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대나무 밴딩식으로 이렇게 밴딩을 해주면 더 튼튼하겠죠. 그래서 이런 밴딩의 두께나 길이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제 기술 구조다. 모든 밧줄 부분과 낚싯줄 같은데 그런데 유리석영 코팅제, 의류방수 이런 거, 세라믹 코팅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